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된 콜라노트라는 앱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료 앱이거든요. 그리고 사용해보니까 되게 괜찮아요. 근데 저는 주로 굿노트를 많이 써서 좀 굿노트를 지금까지 써오셨던 분들한테 굿노트랑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좋은지를 설명해드리면 좀 유용하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우선 그냥 요약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우 괜찮다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다꾸용으로는 저는 여전히 굿노트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무료 앱이기 때문에 굿노트랑 같이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주로 필기만 한다. PDF나 PPT 파일 위에 수업 필기하는 걸 즐겨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콜라노트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나하나 좀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홈 화면부터 보시면 이렇게 굿노트랑 마찬가지로 폴더나 공책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꾹 누르시면 Organize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뭐 이름별로 아니면 수정한 날짜별로 이런 식으로 정렬을 새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굿노트처럼 뭐 크게 보기, 리스트처럼 보기 이런 거는 아직은 불가합니다. 여기 상단에 공책 만들기를 하시면 굿노트처럼 서식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굉장히 많은 서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서식들이 대부분 다 보시면 좀 보라색 라인이 쳐져 있거든요. 왜 약간 미국 노트라고 해야 되나? 좀 외국 노트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얇은 종이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그런 연습장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서식이 굉장히 많고 다만 굿노트처럼 이렇게 용지 크기를 설정을 한다든지 용지 색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신 여기 내리시면 기본 템플릿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밖에서 템플릿을 불러와서 쓸 수 있고 대신 이때 중요한 게 아이패드 파일 내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불러올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키노트에서 직접 파일을 불러와 보려고 콜라노트가 뜨길래 콜라노트로 불러오기를 해서 완료! 했는데 에러가 뜨더라고요. 파일에 저장을 해서 불러오니까 그때는 여기 불러오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파일에서 불러오더라도 여기 다 하이퍼링크를 설정을 해뒀거든요. 근데 아직 그 기능은 쓸 수가 없어서 다이어리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뭐 수업 PDF 파일이나 PPT 파일 이런 거는 쉽게 열어서 위에 필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식에 들어오시면 여기 맨 오른쪽에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 꾹 눌러서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고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굿노트처럼 이 페이지만 템플릿을 변경하는 건 안 되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Change Paper 해서 전체 서식을 다 바꾸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회전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굿노트가 더 낫지만 그냥 이렇게 기본 A4 용지 사이즈에 맞춰서 공책처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걸로도 커버가 되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 다꾸러들은 이렇게 줌인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 정도도 뭐 만족스럽지만 줌인을 아무리 해도 굿노트만큼은 안 돼요. 특히 화면 분할한 상태로 줌인을 하면 더 안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지난번 7월에 다꾸한 건데 얘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줌인이 되죠. 얘는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창을 띄워놓고 필기를 하고 싶은데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어서 줌인을 아무리 해봤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기를 내가 할 때는 콜라노트를 쓸만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바로 다크모드 때문이라고 느꼈어요. 이게 다크모드가 이렇게 위에 다크 스킨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얘를 누르면 인버트가 돼요. 그러니까 반전이 돼요. 짱이죠?
예전에 제가 굿노트 글씨체 영상을 올렸을 때 저랑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저도 검정색 속지에 흰 글씨로 필기하는 걸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쇄를 하기가 어려워서 좀 그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설정이 들어가셔서 아이패드 모드 자체를 다 반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그게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앱에서는 그냥 이 앱 자체에서 이 반전 모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쓸 때는 이렇게 흰색으로 쓰지만 이 반전 모드를 끄면 검은색으로 필기가 사실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얘를 PDF로 내보내기 하셔서 인쇄를 하실 때도 흰색 속지에 검은색으로 필기한 것처럼 될 수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진짜 학생 때 이 앱을 알았으면은 이 앱을 정말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특히 다크모드는 이렇게 PDF 논문 같은 거 읽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눈이 좀 피곤할 때 이렇게 다크모드를 싹 켜주면 이런 식으로 눈의 피로도를 좀 줄이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추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툴바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좀 굿노트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우선 펜이 있고요. 연필이 있어요. 그리고 형광펜이 있습니다. 펜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펜은 굿노트의 볼펜이랑 비슷한데요. 필기감이 훨씬 부드러워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보이시나요? 훨씬 삐침이나 꺾임이 덜 합니다. 좀 굿노트의 만년필이나 화필 있잖아요. 그것처럼 압력에 조금 민감한 편이에요. 그게 심하지 않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컬러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more color 가시면 정말 여러 가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색상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즈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사이즈가 커질수록 압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지금 3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신기한 게 불투명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0% 채우면 불투명해지는 거고, 낮추면 낮출수록 투명해지는 건데, 뭔가 좀 내가 필기를 하다가 불확실한 걸 필기를 할 때, 아니면 좀 덜 중요한 내용을 필기를 할 때, 아니면 위에 따라 쓸 수 있는 그런 서식을 만들 때, 그럴 때 되게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연필인데요. 연필도 마찬가지로 색이 굉장히 많고 크기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고 불투명도도 설정할 수 있어요. 연필의 텍스처는 진짜 연필 같아요.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패드 메모장에 있는 연필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눕혀서 쓰면은 더 넓은 면적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서 쓰면 이렇게 더 선명하고 강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되게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이거를 만약 제가 수업 필기할 때 알았으면 이 연필로 필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형광펜인데요. 형광펜은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 형광펜이 그 굿노트의 형광펜은 조금 되게 정제된 느낌이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뭐 하이라이터에 직선으로 그리기,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이긴 한데 좀 되게 뭔가 형광펜을 긋는 그 재미가 좀 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콜라노트는 진짜 내가 형광펜으로 긋는 것처럼 찐 형광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되게 긋는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광펜은 정말 추천하고요. 형광펜 같은 경우 또 한 가지 더 신기한 기능을 말씀드리면, 여기 두 번째에 Highlight Behind Handwriting 해서 내가 쓴 필기 그 뒤로 형광펜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짠! 이렇게 뒤로 가요. 좀 기다리면 뒤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가위 표시되어 있는 라쏘 툴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라쏘 툴은 굿노트에 있는 그 라쏘 툴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여기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해서
잘라내기, 복사, 그리고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굿노트에서처럼 여기 물감 표시를 누르시면은 색깔을 바꾸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펜 종류를 아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펜을 누르면 펜이 되고요. 하이라이터를 누르면, 그러니까 마커를 누르면 또 마커가 됩니다. 신기하죠? 그 외에는 여기 잘라내기,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복제하기, 복사하기보다는 복제하기를 많이 쓰겠죠? 그리고 아예 사진처럼 캡처해서 붙여넣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 같은 느낌이라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다른 건 지워지죠. 배경까지 캡처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게 이제 굿노트에서는 캡처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을 누르면 이건 이제 텍스트로 변환이 되는 건데 아직 한국어는 지원이 안 돼서 이 기능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영어라면 쓸 수 있겠죠. 요거는 굿노트에서 변환이라는 것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눌렀을 때 굿노트에서는 이렇게 얘를 크기 조정을 한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콜라노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은 따로 없어요. 물론 뭐 사진 툴을 활용해서 회전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라sso 툴 자체에서 회전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굿노트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내가 이미지만 움직이고 싶다, 필기만 움직이고 싶다 해서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겹쳐있는 부분에 필기만 움직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꺼내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콜라노트에는 없어요. 하지만 콜라노트에서도 그거랑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겹쳐있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디폴트가 필기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내가 이 사진이랑 같이 움직이고 싶으면 여기 Move Everything 이 버튼을 눌러서 움직여주시면 돼요. 사진만 움직이고 싶을 때는 당연히 필기랑 안 겹치는 영역을 눌러서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우개는 굿노트처럼 전체 획을 다 지워주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만 지워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부분적으로 지우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전체 지우는 걸 선택을 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굿노트보다 좀 답답하게 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웠을 때 뭔가 싹 지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잔여물이 남아있어서 하나씩 다시 가서 지워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partial을 선택을 하셔서 요거를 보시면 쭉 이렇게 눕히면은 지우개가 커지거든요. 요걸로 다 지워버리시는 게 오히려 깔끔하더라고요. 이렇게 커지는 거 이게 되게 직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텍스트인데요. 이 텍스트는 툴박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창이 떠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를 적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컬러랑 폰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한국어 폰트가 아직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굿노트를 평소에 쓰시더라도 필기보다는 텍스트 박스를 자주 활용하셨던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여기 쭈루룩 나열되어 있는 기능들을 좀 하나씩 보면요. 별표에 들어가 보면 레이저 포인터도 있고 굿노트랑 다른 점은 굿노트는 레이저로 글씨도 쓸 수 있잖아요. 얘는 그 기능은 지원이 안 되고요. 이 도형의 경우에는 별이랑 하트 뭐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고요. 가장 신기했던 거는 이 Fill 툴인데 여길 보시면 이렇게 채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프로크리에이트처럼 도형에 색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이라서 일일이 색칠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것 같고요. 네, 약간 여기 보시면은 지금 머리 색깔이 안 채워지죠. 네, 이런 거는 조금 그림을 그릴 정도로 정교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더 신기한 거는 여기 이렇게 마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추가를 계속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손 모양의 경우에는 이 손을 활성화시키면 손으로도
이런 툴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손 모양을 비활성화시키면 손으로는 그냥 화면 터치만 가능합니다. 애플 펜슬 잃어버리셨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 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진은요. 사진 추가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 전체 페이지에 사진이 들어가 있다. 텍스트 포함해서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요거 편집을 활성화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여기 플러스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 Insert Photo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보이시면 심지어 좌우 반전도 되는데 크롭이 안 돼요. 크롭이 안 돼서 나는 요거 하나만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라sso 툴을 활용해서 내가 여기만 이렇게 캡처해서 써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캡처할 때 상당히 정교하게 캡처를 해주셔야겠죠? 그죠? 나중에 업데이트 될 수도 있으니까 존버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여기 추가 버튼을 조금 더 보자면 여기 텍스트 박스 추가할 수 있고요. 스캔을 할 수도 있어요. 스캔은 굿노트랑 제가 스캔을 각각 해보니까 굿노트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 이렇게 이모지나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귀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굿노트에서는 내가 이모지를 쓰고 싶으면 텍스트 박스를 눌러서 그 텍스트에서 이모지를 쳐가지고 쓸 수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기본적인 이모지들이 제공이 돼서 그런 거는 좀 다양하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즐겨찾기 기능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내가 이 펜을 가장 많이 쓴다 하시면 Add to Favorites 누르셔서 여기 이렇게 옆쪽에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연필에서도 내가 이 노란색 연필을 가장 많이 쓴다 하시면 또 Add to Favorites 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꺼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 3개만 쓴다 하면 이렇게 3개만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서 쓰시면 되고 필요 없어졌어 하면 버리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모든 공책에 다 같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책마다 다 다르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콜라노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굿노트랑 좀 비교해서 한번 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우선 제가 아직 학교를 졸업을 안 했는데 이 앱을 쓸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학교 필기 앱으로 썼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다크 모드가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검은 속지에 흰 글씨로 쓰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다크 모드를 많이 애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졸업은 했지만 아직 공부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앱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그걸 브이로그로 담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요거를 다이어리로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필기감이 너무 좋아서 이 필기감만 쏙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기는 한데 사진 추가하는 거랑 라sso 툴이랑 스티커, 그다음 하이퍼링크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로 PPT나 PDF 파일이나 백지에 필기하는 걸 즐기신다면 저는 굿노트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필기 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아이패드 필기 생활에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상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와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